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그죠. 추석 연휴 끝나고 또 연휴, 10월 9일. 그러다 보니까 3일 쉬고, 쉬는 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세상은, 그죠. 너무 급박하게 변해요. 주식을 하면서요, 뭐, 연휴도 끼고 하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주변 사람들하고 주식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더구나, 그 주변 사람들은 뭐 대부분 다 2차 전지 그쪽으로 이 어떤 많이 주식을 비중을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같이 만나면 어떤 뭐 주식 이야기, 당연히 또 2차 전지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오가죠. 근데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요. 항상 어떤 그런 어떤 논쟁에 부딪히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그죠? 잘 익히 아시다시피 2차 전지 테마. 물론 좋다. 뭐 전기차가 미래니까 좋기는 좋다. 그렇지만 각각의 기업을 볼 때 이 기업이 그죠? 얼마만큼 돈을 버느냐. 주가를요. 1년, 2년, 3년 미래치를 이래 끌어와서 앞으로 이 기업이 이만큼 성장을 할 거니까 뭐 조금 더 미리 피해를 주자. 그게 이제 그죠? 흔히 이야기하는 고퍼주죠. 고퍼주. 그 펄을 높게 해줘도 미래 가치가 있으니까 괜찮다. 뭐 이런 논리가 많아요. 뭐 그게 주식시장이니까 먹히는 거죠.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게 지속되느냐, 1년, 2년, 3년, 10년 지속되느냐, 뭐 그런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테마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비싸다. 좋기는 좋대. 지금은 너무 비싸다. 과도하다. 이런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저는 보유를 하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은 보유를 하고 있죠. 보유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거, 좋은 거를 보고 싶고 저는 안 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립 내지는 그 자금, 시중 자금이 그쪽으로 쏠리는 게 싫다. 그래서 얘가 적당히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다른 종목이 살 수 있다. 뭐 이런 논리, 뭐 각자 입장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요. 항상 그런 어떤 논쟁, 이런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 역시도 제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 약간 포지션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게 뭐 어떤 주식쟁이의 속성이니까. 단순하게 보면요. 주식이라는 걸 단순하게 보면 그냥 오른다, 내린다. 그죠? 한 50% 확률이죠. 그 50% 확률인데 뭐 그렇게 고민을 할까? 실제는 그죠. 해보면 안 그렇죠. 그죠? 그만큼 어렵고 힘든 분야죠. 우리가 주식이란 걸 보면 어떤 노동의 대가,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뭐 불로소득 이래 봐야 되나? 어쨌든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그만큼, 그죠? 육체적인 노동은 없지만 정신적인 어떤 노동이 따르는 분야죠. 근데 누구는 그죠? 참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뭐, 간단하게, 뭐,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대응하면 되지. 뭐, 그래, 고민하느냐. 또, 뭐, 쉴 때는 그냥 아예 쉬고, 뭐, 그런 주의고. 저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반대거든요. 뭐,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다 안고 사는 그런 부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이죠. 뭐 안 사면 본전인데 저는 항상 어떤 그런 주의죠. 돈을 버는 것보다는 안 꼴면 돈이 벌린다. 그런 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가능하면 안전하게. 제가 보는 주식의 관점은요. 뭐 바둑을 두는 거랑 똑같아요. 이 드넓은 판에 바둑을 한 수 딱 두고 이 판세가 어떻다. 그거는 모르죠. 그죠? 따박 뜨다 보면 보이는 거죠. 내가 이길 것 같아.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내가 질 것 같아. 잘못하면 대마가 죽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소극적으로 가고. 그 판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저도요, 이 주식이라는 거대한 이 바둑판에서 세상이 한 수 한 수 뜨는 걸 옆에서 이래 지켜보는 겁니다. 지켜보고 그 판세를 읽고 내가
위험하다, 불리하다 싶으면 발을 빼는 거죠. 반대로, 내가 이길 것 같아. 그러면 베팅 금액을 점점 늘리는 거예요. 바둑을 한 수 떴는데, 이거는 불리하다. 아니면 내가 이길 것 같다. 판단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그 순간순간 매일같이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주식이 확 상승을 하는데 현금을 한 50% 치고 있을 때도 있고, 또 주식이 확 하락하는데 현금을 50% 치고 있을 때도 있죠. 저같이 어떤 거죠? 주식으로 오래 하고, 또 누군가한테 리딩을 하고, 누군가의 방장이고, 제 생각을 전달하는 입장에서는요, 수시로 변해요. 그죠? 때로는 고맙다는 소리 듣고, 때로는 엄청난 욕도 먹죠. 대부분 욕 먹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게 이 바닥 속성이니까. 사람의 욕심이란 건요, 끝이 없거든요. 오를 때 50% 현금을 들고 있으면 억울해하죠. 주식 100% 다 샀으면 곱하기 2로 돈을 벌었을 건데, 네 말 듣고 현금 들고 있어가지고, 그죠? 이 상승장에 50% 현금을 쥐고 있다. 이건 뭐 하는 짓이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때로는 상승장에 오르지도 않는 스펙, 이건 뭐하러 사라 했냐. 오늘 막 지수가 폭등을 했는데 이거는 제자리네. 이걸 왜 사? 그런 경우도 많이 들었죠. 물론 반대로 하락일 때는 어떻게 해요? 하락일 때는 반대가 되겠죠. 야, 그래도 하락인데 그래도 주식은 갖고 있지만 내가 현금을 이만큼 들고 있으니까 그나마 안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 역시도 극히 일부예요. 일부. 왜냐하면 주식쟁이의 어떤 심리라는 건요, 안 그렇거든요. 하락을 할 때는요, 내가 갖고 있는 현금 50%보다는 나머지 갖고 있는 50%의 주식을 탓해요. 왜? 걔 역시 떨어지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50% 현금 들고 있는 건 들고 있는 거고, 갖고 있는 50% 주식이 떨어지니까 짜증난다 그거죠. 왜 이거를 들고 있으라 했느냐? 왜 이거를 사라 했느냐? 또 원망하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주식을 하는 사람의 심리. 그 심리는요, 고스란히 표현이 돼요. 고수, 하수, 글쎄요, 구분이 있나 없나? 결국은 어떤 멘탈, 마음가짐, 아니면 본인이 얼마만큼 시련을 겪어봤는지, 아니면 얼마만큼 공부를 해봤는지, 그런 차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50%의 현금을 갖고 있도록 해준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냐 하면 반대로 50%의 주식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이 손실을 너 때문이야.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이 주식에 받아 대하는 사람의 논리다. 그러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죠? 드리느냐? 지금 최근에 어때요? 제가 계속 안 좋다 그러죠. 안 좋다, 안 좋다. 주식 사지 마라. 주식 사지 마라. 계속 말려요. 그런데 휴일 동안, 그죠? 금요일 그 미국 장이 어떻게 써? 가정을 보신 분도 있고 결과만 보신 분도 있겠죠. 가정을 보면 처음에는요, 나스닥 다우 선물 확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했는데 왜 했느냐? 그 비농업 어떤 고용지수 여기가 발표되면서 증시가 막 쇼크를 일으켜요. 그러면서 완전 그 나스닥도 마이너스 한 1% 이상 쭉 빠졌다가 갑자기 급등을 해요. 다다다다닥 치고 나가죠. 그래서 종가는 플러스 2%대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과정이나 이런 거를 모르고 결과만 아침에 딱 일어나서 다우 나스닥 딱 보니까 급등을 했어. 와, 급등했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쉬는 동안 반대의 생각을 해요. 야, 그동안 내가 추매를 하고 싶었는데 네가 못하게 해서 안 했어. 당장 우리 월요일 휴무죠. 월요일 휴무인데 그 어떤 휴일이니까 쉬고, 그럼 화요일 급등 출발하는 거 아니야? 나는 현금을 50% 치고 있는데 와, 이거 타이밍 놓친 거 아니야? 그런 우려를 많이 해요.
물론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었고. 글쎄요. 저는요, 항상 결과만 보는 거 아니랬죠. 오르든 내리든 어떤 과정, 이해를 하자 그랬죠.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야 판단이 되는 거라고. 그죠? 바둑을 뚫 때, 장기를 뚫 때 몇 수를 내다보는 게 고수일까요?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멀리 내다볼수록 뭐 고수가 아닐까요? 내일 떨어질지 오를지 모르겠지만, 그죠?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라는 걸 해야 된다. 주식이라는 거는 세상 모든 공부를 다 해야 된다. 그게 주식에 적용이 되는 거다. 그래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제가 생각한 거, 느낀 거, 공부한 거. 저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는 거죠. 물론 나는 공감 못해. 그거는 너 생각일 뿐이야. 그러면 같은 포지션을 안 취해도 돼요. 그죠? 반대로 해도 돼요. 저 역시도 추천을 하고 떨어지는 주식이 많으니까. 그죠? 각자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전략보다는 틀리더라도 전략 전술이 있는 게 좋다고 그랬죠. 왜? 그게 반복되면 경험이 되고 실력이 되는 거예요. 주식. 그죠? 경력 얼마요? 10년 했는데요. 20년 했는데. 10년, 20년 동안 사고 팔고 해봐야 아무것도 없댔죠. 어제 계좌 튼 옆집 아줌마나 10년, 20년 동안 사고 팔고 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수준은. 어차피 확률은 50%. 내린다, 오른다. 그죠? 근데 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내 돈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내 돈을 지키기 위한 거. 내 계좌를 살리기 위한 거. 내가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주식이라는 건 그만큼 무섭고 힘든 거예요. 최근 주식 왜 이리 힘들어요? 최근만 힘든 거 아니거든요. 주식은 항상 힘들었어요. 제가 30년 넘게 주식을 했지만 편한 적은 그래 많이 없었어요. 좋아도 항상 가슴 졸이면서 쳐다보는 날이었죠. 최근에 주식을 입문한 많은 사람들은 그죠? 코로나, 유동성 장세, 그때 개나 소나 주식하면 다 돈 번다. 그러니까 덤비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경험하는 하락은 처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고 무서운 거죠. 그렇지만 진정한 공포, 진정한 무서움은 몰라요. 모르니까 신용 미수 막 풀로 때려서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덤비드는 거예요. 일확천금. 그죠? 아직도 주식 파는 그래요. 돌고 도는 거거든요. 막 이리가 저것저것 안 되고 하니까 네, 테마주 안 되니까 어떡해요? 2차 전지 급등하고. 그죠? 1차 전지 급등하고 그거 안 되니까 또 뭐 다른 테마 찾아다니죠. 그러다가 이 테마, 저 테마 다 막히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IPO, 공모주, 신규 상장되면 무조건 따라붙죠. 그러니까 신규 상장 종목이 무조건 100% 이상 출발해서 오르고 기현상을 보이죠. 그러다가 어떤 종목은 다음 날부터 쫙 급락을 하고 결국은 주식시장이 도박판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물론 언제나 도박판이었어요. 주식판이 뭐 도박판이 아닌 적은 없었어요. 단 강도의 차이였을 뿐이죠. 공부를 한다는 건요, 항상 그래요. 어렵고 힘들어요. 재미도 없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 그죠? 요즘 같은 시기에 계속 현금 들고 있어요. 계속 현금 들고 있고 주식은 안 사는데, 그런데 공부는 왜 해요? 재미도 없고 할 이유도 없죠. 근데 계속 해라죠. 봐라죠. 물론 제가 이래 말씀드리고 촬영을 하고 올리면요, 안 보는 사람도 많은 거 알아요. 그죠? 재미없으니까. 안 보는 사람. 주식시장 요즘 엉망인데, 그거 보면 뭐 해?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요, 영상으로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일창으로 질문해요. 이거 왜 이래요? 황당하죠. 이분들은 주식이 취미인가? 돈을 잃어도 안 무섭나? 물론 그건 아니죠. 그게 초보자 심리예요. 그냥 재미가 없으면 보기 싫은 거예요. 그죠? 근데 악순환은 끝없이 악순환만 부를 뿐이거든요. 달라져야 돼요. 주식시장에서 100명이 주식을 하면 5명만 돈을 번다 그래요.
나머지는 다 잃는 게임이에요. 저도 지극히 공감하는 편이고. 그러면 그 5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95명과 다르게 행동해야 되겠죠? 다르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해야 대책이 서는 거예요. 지수 바닥. 어디가 바닥인데요? 그걸 누가 알아요? 저번 주 그랬죠. 저번 주 각 어떤 주식 이런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정권사가 어디고 박스권 장세가 예상된다. 최저점 어디까지? 최고점 어디까지? 그러면 뭐예요? 하루 만에 한 50포인트 빠지면 다 박살내 버렸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럼 더 그 밑에 선 끊는 거죠. 하단은 이번에는 얼마까지? 또 이번에는 뭐 한 2380이 바닥이다. 열심히 선 쭉쭉 꺼가지고 그거 해요. 왜? 전저점 선 쭉쭉 꺼가. 그게 논리고 원리예요. 그러면 그 가격대 오면 야 바닥이다 하고 매수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거 무너지면 어떡해요? 손절 쳐라. 가능한가요? 손절 라인 잡고 매수합시다. 글쎄요. 참 주식 쉽게 하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표현이에요. 저는 그래 못하겠던데. 자고 일어나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 무조건 손절 쳐라 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폭락해가지고 시작을 마이너스 5%로 시작하는데 그거 어떻게 2%의 손절을 쳐요? 앞뒤 맞지도 않는 거죠. 무당이 굿하는 거랑 뭐가 틀릴까요? 지금도요, 이 어떤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요. 물론 그 사람마다 다 제각각인 거 알아요. 또 저 역시도 제가 말하는 게 100% 맞지도 않다는 거 알고. 그러니까 단언을 못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어떻게 단언을 하겠어요? 주식을 갖고. 주식을 갖고 이렇다. 단언을 하는 거는 사기다 그랬죠. 그죠? 미래 영역인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말을 하고 제가 이렇다 단언을 하면 저 역시도 사기 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래 생각을 해서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단언은 아니라는 거죠. 100% 맞다는 보장을 못 하니까. 그런데요, 저는 정말 이거 좀 많은 생각을 하고 세상 근심 걱정을 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만 거를 다 분석하고 다 봐요. 거기에서 내가 살 확률, 죽을 확률, 그거를 구분을 해서 리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도 이렇게 하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물론 또 대부분 주식한 사람은요, 뭐 제 말만 듣겠습니까? 온갖 유튜브, 각종 밴드, 각종 모임 다 들어가는 거 알아요. 요즘은 톡방이라는 것도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누군가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이 고수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듣고 또 사는 것도 알아요. 그죠? 그러다가 물리면, 뭐, 정말 난감하면, 방장님, 이 종목 한번 봐주세요. 내 친구가 이거를 들고 있는데, 진짜 친구가 들고 있는지 본인이 샀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한 번씩 봐주고 그러죠. 근데, 오를지 내릴지 어떻게 알아요? 저 역시도 모르는 거죠. 단지 제 생각만 전달해 주는 거죠. 누군가가 어떤 종목을 추천해 준다면 항상 질문을 해보세요. 이 종목을 왜 사야 돼요? 뭐가 좋아요? 그리고 공감이 되면 사시면 돼요. 공감이 안 되면 안 사시면 되고. 근데 그죠? 그 이유가, 매수해야 될 이유가 차트 선 하나 꺼놓고 쌍바닥이다. 삼중바닥이다. 삼중바닥에서는 그죠? 빚을 내서라도 사야 된다. 뭐 그런 논리다. 그거는 저는 공감 못 한다 그랬죠. 물론 각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 나는 삼중 바닥에서는 무조건 들어가요. 확률상으로 그게 맞던데요. 그래서 매수를 했다. 그거는 뭐 저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도 주식을 이래 오래 하다 보면요. 사람 심리란 거는 굉장히 좀 어떤 주식판에 노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느 정도 다 읽어요. 너무 오랫동안 경험을 했고, 많은 사람을 만났고, 저 역시도 그런 과정을 겪었으니까, 아, 지금 이 시기에는 이럴 것이다. 아,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심리일 것이다. 어느 정도 좀 예상은 한다는 거죠. 주식이 하락하면요, 내가 현금을 들고 있든 안 들고 있든 기분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100% 현금 들고 있는 경우는 거진 없거든요. 또 상승장이라서, 그죠? 또 100% 내 주식이 다 오른다는 보장도 없어요. 어떤, 아무리 상승장이라도 떨어지는 종목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식쟁이는 하락 때, 요즘같이 하락할 시기에는 다 난폭해져요. 난폭해지고 끝없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죠? 이유, 핑계를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식쟁이들의 어떤 심리예요. 그러면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 주식 사지 마라 해도 뭐 알아서 그냥 습관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겠죠. 또 반대로, 그죠? 사지 마라 하면 끝까지 버티는 분도 있을 거고. 물론 제가 사지 마라 했는데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죠? 그 금요일 다우 나스닥이 급등했죠. 급등해서 끝났으니까 지금은 어느 누군가는 주식을 사지 마라고 한 저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화요일 날 급등 출발하면 어떡하나? 나는 현금 50%가 있는데, 타이밍 놓친 거 아닌가? 괴로워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각자 입장에서 다 틀리겠죠. 제가, 그죠? 그러니까 오늘이 10월 8일, 일요일이니까 어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좀 분석이란 걸 해봤어요. 물론 뭐 어저께 촬영을 할 수도 있었지만, 생각할 게 더 많아서 도저히 이게 조금 더 장고를 요하는 바라서 또 참고 오늘 또 참고, 오늘도 지금 촬영 시간이 저녁 시간이거든요. 저녁 시간대인데 지금도 이 촬영을 하면서 망설여져요. 어떤 부분이? 많은 사람이 금요일 다우 나스닥 급등했는데 또 월요일, 그죠? 월요일 우리나라는 휴장이니까 어떤 현금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금단 증세를 막 일으켜요. 와, 이대로 자꾸 급등하면 나는 최저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놓쳤는데 아쉬움. 그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시대에 맞췄어. 다우 나스닥이 마이너스 1%대에서 플러스 2%대 급반전. 이건 분명히 의미 있는 신호예요. 이 정도로 장을 돌린다는 것은 큰 메이저 어떤 자금들이 들어왔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죠. 긍정적인 신호는 맞아요. 그동안 제가 그랬죠. 어떤 흐름이 바뀌는 뭔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라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금요일 나스닥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2% 급반전을 했어요. 분명히 의미 있는 신호는 맞아요.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저는 토요일 지금 촬영을 하면서도 아직도 고민을 해요. 왜? 여전히 저는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사지 말라고, 지금 타이밍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참 무모하죠. 이런 부분이 힘든 거예요. 물론 제가 제 혼자 내 돈을 갖고 하면요, 이런 고민도 안 해요. 그냥 오르든지 말든지, 오르면 갖고 있는 주식으로 만족하고, 떨어지면 나는 현금 50% 있으니까 기회를 잡으면 되고 참 편안하게 돼요. 그런데 누군가의 방장으로 살아가고 누군가한테 리딩을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는 많은 고민을 줘요. 금요일 다우 나스닥 분명히 급등을 했는데 확률적으로는 우리 시장도 급등 출발을 하겠죠. 그럼에도 주식을 사지 말라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저한테 시련이죠. 고민거리예요. 시장에 타협을 할까? 그냥 이 정도는 뭐 적당히 대부분이 다 바닥이니까, 이 정도로 지수를 돌려 넣었으니까, 우리 장도 확률상으로는 오를 확률이 거진 90%니까 그냥 적당히 분할 매수 들어갑시다. 그동안 우리가 봤던 거 전부 바닥에 있고, 예전에 좋다고 사서 팔아먹었던 거 그 상가격보다 더 많이 빠져 있고, 대부분이 빠져 있고, 대부분이 바닥인데 조금만 장이 호전돼도 지수 급등할 건데, 웬만한 종목이 뭐 4%, 5% 전부 플러스 출발해서 갈 것인데, 그런데
주식을 사지 마라 말을 해야 될까? 그게 고민이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신중하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욕은 제가 들어 먹자. 어떤 그런 마음으로 뭐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왜 아직도 때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이래 전달을 해 드릴게요. 물론 저도 이제 하락장 끝났습니다. 장이 좋아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죠? 그게 아니라고 자꾸 느끼지니까 이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오르면요. 지수가 오르면, 모든 주식이 막 오르면 현금 50%는 번전이고 갖고 있는 주식은 오르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요인은 없다는 거죠. 현금 50%는 번전, 갖고 있는 주식은 상승. 나머지는 저만 욕먹으면 돼요. 그런데 만일 여기서 상승이 안 나오고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꾹 참고 버텨왔던 그 현금도 소진시키니까 하락이 훨씬 크겠죠. 이제는 현금도 없어요. 여기서 계속 빠지는데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진정한 패닉, 공포가 오는 거죠. 하락을 해도요, 내가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견딜 힘이 생겨요. 그게 솟아날 구멍, 살아날 희망이니까. 그런데 하락 시에 현금이 하나도 없고 올 주식을 갖고 있다면 완전 패닉. 그냥 그저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제발 상승으로 돌아서라. 슬픈 일이죠. 그죠? 저도 이런 걸 자꾸 비관적인 걸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잘못된 나의 생각 때문에 바닥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칠까? 고민이죠. 근데 어쨌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릴 테니까 판단은 각자 하시면 돼요. 그죠? 저는 이 촬영을 마치고 다음에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기다리세요.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공감을 못 하겠다 싶은 분들은 뭐, 그죠? 각자 알아서 추매를 하시겠죠. 뭐, 물론 그전에도 많은 분이 그랬을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왜 그런지를 좀 이제 세세하게 또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여기서 끊고 2부로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